네, 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어떤 유형의 대상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11월 달 보도자료인데요. 고액 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변칙증여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했다는 내용인데, 결국 세무조사라는 거는 이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가. 지금 미성년자에 대한 징역 건수가 이만큼이래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규모 또한 1조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한 거죠. 사실 지난번 강의 때도 보도자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성년자도 자금 출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그 규정을 보지도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피해가면서 만들긴 어렵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미성년자는 좀 내비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성년자한테 뭐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증여하면 절세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절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방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일벌백계 하겠다는 거예요.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죠.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사실 최근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2017년 8월 이후에만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사 대상 선정을 어떻게 했죠? 전수 분석했대요. 미성년자한테. 그러면 이번에 안 걸리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앞서 있었던 세무조사 대상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보도자료거든요. 올해 그때도 보면 주요 탄로 유형별로 확대 실시한 거예요, 조사를. 사실 지금도 전수 분석해서 안 걸렸다고는 하지만 이걸 그냥 조금만 확대한다면 그 범위가 좀 더 넓혀지겠죠. 그럼 어떤 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일단 이 제목 그대로예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인데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징여를 했는데 징여세 신고를 안 한다? 용감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파트 한 5억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4억 5천은 어떤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다른 사람들은 5억 징여해도 괜찮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치원생이잖아요. 만 4세. 4억 원 괜찮을까요, 과연? 어떤 나이에는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4살이라는 거죠. 4억 원 안 되겠죠. 그리고 증여세를 요즘에 많이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다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성년자한테 줄 때는 적어도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되겠죠. 9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8억 원을 증여했대요. 1억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런 이 차액 있잖아요. 9억짜리 아파트에서 아파트 값을 증여하고 취득세는 증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취득세를 증여 안 하나요? 취득세 얼마 안 되니까. 미성년자 돈이 어디 있나요? 미성년자가 설날 세뱃돈 받아갖고선 취득세 내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여세도 물론이에요. 증여세도 8억 원을 증여하고 나서 이에 따른 증여세 또한 납부를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출처가 별도로 있거나 아니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취득세나 아니면 증여세 부분, 특히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 영위자 중에 자금 출처가 미성년자인데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거 상당히 많죠.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그 임대 사업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다? 이건 정말 이렇게 변칙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걸린다는 거죠, 이거는. 이건 지금 빠져나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절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16억 원을 증여받았대요, 고등학생인데. 모친하고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했대요. 이거 일부는 증여세 신고했겠죠. 근데
결국 공동취득할 때는 우리가 지분율이 있는데 그 지분율 이상으로 아들한테 이체한 거죠. 우리가 임대소득을 받잖아요. 그럼 임대소득에서 세금 내야죠. 임대소득의 반을 뚝 떼어주면 그게 이 사람은 제대로 수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경비를 제외한 후의 금액이 아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얼마 안 된다고요?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상속 증여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한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아파트를 증여하러 오셔가지고선 신고서를 저희가 다른 회계사님이 신고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으면 옆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증여세 신고서 하나 뽑아주는데 아파트 시가조회도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꾸 좀 줄여달래요. 매매사례가가 분명히 있는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거 저희가 어렵나요? 기준시가로 신고서를 그냥 그분이 작성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 매매사례가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안 걸린다고요? 시가 6억 5천이랑 내가 신고한 거 기준시가 4억 5천 2억밖에 차이 안 되는데 이게 걸릴까요? 걸렸네요 여기. 그죠? 이거는 거의 뭐 이대로 신고하셔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 사례가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 내가 증여하고 나서도 바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 아파트의 시가가 기준이에요. 근데 시가가 뭐죠? 우리가 말한 시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 이것도 시가고요. 감정가액, 이것도 시가고. 보충적 평가 방법, 이게 뭐죠? 기준 시가도 시가예요. 다 시가네요. 그럼 이 중에 아무나 선택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1번이에요. 1번이 없다면, 매매 사례가가 없다면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 시가인 거예요. 이게 다 없다면 이거를 시가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현금이에요. 그걸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들한테 주고 예금을 시켰다고요? 당연히 걸리겠죠, 이건. 그리고 더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현금을 아무도 모르는 현금을 모아가지고 이거 소득세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이거 지금 고객한테 현금으로 받은 건데 아무도 모르는데 자녀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부모님한테 났겠죠. 그럼 부모님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소득 탄로 여부까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래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이 부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고지서 받고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직접 세무서에 가서 소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사실은 원래 내 부동산인데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아들한테 잠깐 해둔 거다. 미성년자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겠죠. 이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이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데 과징금이 엄청 세죠. 그죠? 그리고 그 자체를 증여 의지할 수 있어요. 이거 2배로 과세될 수 있겠죠. 2배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 커요. 이건. 왜냐하면 그 부동산 가액의 30%거든요. 증여세보다 훨씬 세죠. 이게. 그러니까 셀 가능성이 있겠죠. 증여세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무조사 대응할 때 세무조사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나중에 세무조사관이 탈세 규모가 너무 크니까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한다고 하니까 매출액 100억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모두 있는 재산을 가지고 60억 정도 추징됐거든요. 60억을 대출받아서 납부했죠. 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기 싫어서. 그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죠?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 증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걸로 국한하지 않았어요. 미성년자는 적어도 전수 분석을 전 실제로 할 것 같아요. 네. 그 금액 범위가 점점 조정될 수는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